K-팝은 어떻게 돈이 되는 산업이 되었나? K-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팬덤, 아이돌, 퍼포먼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세계 최대 투자은행들의 리포트에 K-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팬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얘기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 이름들이 K-팝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구조가 기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보드 차트 1위,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전성 매진. 이제 이런 소식은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위선양이라는 감성적인 단어에 취해 있을 때 냉혹한 자본의 시장은 K-팝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고부가 가치 데이터 사업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IP 비즈니스입니다. 일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대일 때 K-팝 주요 기획사의 영업이익률은 20%에서 30%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지금 하나씩 풀겠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뒤에서 실제로 얼마나 거대한 숫자들이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콘서트 한 번에 얼마가 남는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문화에서 산업으로. 먼저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이 없으면 숫자가 들리지 않습니다. K-팝 산업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딱 3개의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왜 단순한 문화 지표가 아니라 투자 지표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K-팝은 이제 유행을 넘어 섹터가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K-팝 수출액은 이미 1조 원을 돌파했고 2025년 현재 글로벌 K-팝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 하나로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서 핵심 숫자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연평균 성장률 18.5%. 글로벌 음반 시장 전체가 7%에서 9%대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속도입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는데 K-팝은 그 위에서 또 따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 단순한 유행으로 설명이 됩니까? 둘째, 해외 매출 비중 65%에서 70%. 주요 기획사 빅사 기준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한국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K-팝의 시장은 지금 80억 명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돼도 해외 팬덤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일반 내수 기업과 K-팝 기업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셋째, 환율 민감도. 연간 해외 매출이 5천억 원인 기업을 가정해 봅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이 달러와 엔화로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단 10% 오르면, 즉 1,300원이 1,430원이 되면 마케팅 한 푼 쓰지 않아도 영업이익단에서 400억에서 500억 원이 즉각 추가됩니다. 왜냐고요? 같은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면 그냥 숫자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그만큼 수익성이 깎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엔터 기업 IR 자료에는 항상 환율 리스크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성장,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수익 구조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2. 돈이 도는 구조. 규모를 알았으면 이제 구조를 봐야 합니다. 돈이 어떻게 흘러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쌓이는지. 이 구조를 모르면 K-팝 산업의 본질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K-팝의 수익 구조는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차원이 다른 팬덤 경제에 기반합니다. 먼저 스트리밍의 한계부터 봐야 합니다.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1회당 정산 금액은 약 0.003달러에서 0.005달러. 1억 번 스트리밍 되어도 손에 쥐는 건 약 5억 원 남짓입니다. 스트리밍은 입구일 뿐입니다. 진짜 돈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사는 어디서 진짜 돈을 버냐고요? 앨범 한 장의 매출은 약 1만 5천 원.
그런데 팬덤 1인당 평균 구매 수량이 3.5장입니다. 왜냐고요? 랜덤 포토카드 때문에, 팬사인회 응모권 때문에. 팬들은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삽니다. 이게 구조화된 소비입니다. 기획사는 이 심리를 설계합니다. 무작위성을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반복 구매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1인당 3.5장이면 앨범 한 장 단가 15,000원에 3.5를 곱해 실질 객단가는 52,500원이 됩니다. 팬수가 100만 명이면 앨범 한 타이틀만으로 525억 원입니다. 콘서트 수익, 숫자로 뜯어봅니다. 콘서트는 K-팝 수익 구조에서 가장 극적인 파트입니다. 왜냐고요? 단 하루 저녁, 2시간짜리 공연이 수백억 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을 지금 직접 해봅니다. 스타디움 1회 공연 5만 석 기준입니다. 왜 5만 석이냐고요? 국내 기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약 5만 5천 석, 해외 주요 스타디움이 4만 5천에서 6만 석 사이입니다. 현실적인 중간값입니다. 티켓 평균 단가 18만 원 곱하기 5만 명, 티켓 매출만 90억 원입니다. 여기에 MD 매출이 붙습니다. 관객 1인당 평균 5만 원, 5만 명이면 25억 원. 합산하면 공연단 1회에 115억 원. 그런데 이 규모로 월드 투어를 20회 돌면 어떻게 됩니까? 115억이 20번 쌓입니다. 총 매출 2,300억 원. 여기서 대관료와 제작비를 뺍니다. 대형 스타디움 대관료는 회당 수억에서 수십억, 무대 세섭과 운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공연 1회당 제작 원가가 30억에서 40억 수준입니다. 20회면 약 600억에서 800억. 이를 차감한 영업이익률은 통상 30%에서 40%, 순이익만 700억 900억 원입니다. 노래 한 사이클로 공장도 재고도 원자재도 없이.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 팬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티켓 가격을 10% 올려도 매진 여부에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전적으로 기획사에 있습니다. 이건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여기에 만약 주력 그룹이 이 팀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 계산으로 연간 순이익 규모가 1,400억에서 1,800억 원대로 올라섭니다. 이게 대형 기획사의 실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지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을까요? 3. 왜 기업들이 뛰어드는가? 콘서트 수익만 봐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콘서트가 아닙니다. 콘서트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돈이 나오는 구조, 즉 반복 수익입니다. 자본시장이 K-팝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확장성과 반복성. 기업별 전략은 다릅니다. 하이브는 멀티레이블 체제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플랫폼 위버스로 매출을 극대화합니다. JYP는 효율성 기반으로 영업이익률 30%대를 유지합니다. YG와 SM은 아티스트 IP를 기반으로 로열티와 MD 사업을 강화합니다. 전략은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IP를 쥐고 반복 수익을 뽑아내는 것. 이걸 업계에서는 재고 없는 무형자산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데뷔시킨 아티스트는 활동을 쉬는 기간에도 고작 앨범, 굿즈, 디지털 콘텐츠로 지속적인 수익을 냅니다. 공장 멈춰도 돈은 흐릅니다.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의 기존 앨범이 여전히 팔리고 예전 콘서트 영상이 유료로 재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추면 매출도 멈춥니다. K-팝 IP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인 그룹의 BEP 손익분기점 구조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데뷔 후 2배에서 3년은 있어야 초기 투자비를 회수했습니다. 연습생 육성, 앨범 제작, 뮤직비디오, 초기 마케팅까지 합산하면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데 20억에서 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팬덤이 데뷔 전부터 유입되면서 데뷔 첫 앨범 또는 6개월 이내에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는 건 자본 효율이 4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 4배 빠르게 회수한다면 자본은 당연히 몰립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주식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4. 주식시장. 지금까지는 사업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걸 돈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봐야 합니다. 같은 이익을 내도 어떤 기업은 시가총액이 10배 높고 어떤 기업은 낮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섹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면 왜 K-팝 기업들이 단순한 연예기획사가 아니라 성장주로 분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엔터주는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닙니다. 실적주입니다. PER, 주가 수익 비율부터 봅니다. 엔터 기업들의 PER은 보통 25배에서 35배 수준입니다. 일반 제조업이 10배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PER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1년에 100억을 멉니다. PER 10이면 시가총액이 1000억, PER 30이면 3000억. 같은 이익인데 가격이 3배 다릅니다. 왜? 시장이 이 회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익보다 미래 기대치가 가격에 녹아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기대값이 눌립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2%일 때는 미래 100억의 현재 가치가 98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5%로 오르면 같은 미래 100억의 현재 가치가 95억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할인율 개념입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깎이고 고PER 기업의 주가가 먼저 눌립니다. 하지만 아티스트의 활동 주기가 빨라지면 그 할인율을 압도하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DCF, 즉 현금 흐름 할인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아티스트가 앞으로 7년간 벌어들일 현금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 기업 가치를 계산합니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미래 현금이 불확실하면 할인을 많이 합니다. 확실하면 할인을 덜합니다. K-팝은 팬덤의 결집력이 강해서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해진 컴백 사이클, 검증된 투어 규모, 안정적인 앨범 판매량, 운에 맡기는 사업이 아니라 숫자로 설계된 현금 창출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엔터 기업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 국민연금, 외국계 펀드, 기관 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의 본질은 결국 무엇일까요? 마무리. 지금까지 숫자를 봤습니다. 성장률, 매출 구조, 콘서트 수익, 주가 배수. 이 숫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사람의 감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반복 가능한 수익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K-팝 산업의 설계도입니다. 결국 K-팝 산업의 핵심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가수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팬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을 데이터와 숫자로 치환하여 이를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해낸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랜덤 포토카드는 단순한 굿즈가 아닙니다.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설계입니다. 팬사인회 응모권은 행운이 아닙니다. 앨범 구매량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콘서트는 공연이 아닙니다. MD와 디지털 콘텐츠 판매의 플랫폼입니다. 물론 아직 과제도 있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 팬덤의 소진 가능성, 그리고 지속 성장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이미 방향에 베팅했습니다. K-팝은 지금 쇼 비즈니스를 넘어 정교하게 설계된 IP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